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IEC 6443 표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고 또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제조 현장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업보안 표준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책상에 앉아서 짠! 하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에 걸쳐서 현장에 수많은 고민과 경험이 녹아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02년 ISA 99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IEC 62443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하죠. 이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ISA 99의 진화 과정과 4개의 핵심 구조. 이 두 가지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복잡하게만 보였던 이 표준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그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IEC 62443 표준의 뿌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다 함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모든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2002년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이거 보안이 심각한 문제 되겠는데?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제 자동화 협회 ISA가 ISA 99라는 위어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 목표는 미국 안에서만 쓸 지침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장이라는 게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통의 규칙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ISA 99는 2010년에 NCI/ISA 6243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마침내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즉 IEC와 손을 잡으면서 진짜 국제표준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수평표준, 즉 호리젠털 스탠다드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특정 산업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라면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맞는 열쇠 같은 표준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 그림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실의 IT 보안 이야기할 때 ISO 27001을 떠올리잖아요. 이제 공장, 그러니까 OT 보안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IEC 62443이 그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OT 보안의 대명사가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표준이라는 게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죠. 특히 사무실의 IT 기술과 공장의 OT 기술이 만나는 스마트 팩토리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 표준 역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끊임없이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 1처럼 산업 보안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같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공장 주인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파트 2,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파트 3,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사는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파트 4까지 추상적인 개념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발전해 나간 겁니다. 이 모든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심층 방어, Defense in Depth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 성을 지킬 때 성문 하나만 튼튼하게 만든다고 안전한가요? 절대 아니죠. 성문 앞에 해자도 파고 성벽도 아주 높게 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로만 해킹을 막는 게 아니라 사람, 절차, 기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서 여러 겹의 방어막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표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거대한 표준이라는 지도를 활짝 펼쳐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 구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탐험해 보시죠. 첫 번째 구역은 일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의 기초, 즉 이 지도를 읽기 위한 용어사전이나 법례와도 같아요. 표준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핵심 개념, 또 보안 수준을 어떻게 측정할지 같은 약속들을 바로 여기서 정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은 언어로 소통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및 절차, Policies and Procedures 구역입니다. 이건 공장장님을 위한 운영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공장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는지, 보안 업데이트는 언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관리적인 측면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구역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설계도를 보는 시간입니다. 시스템 전체의 보안 등급 SLO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보안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를 중요한 구역, 존과 그 통로, 건듀이트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같은 시스템의 뼈대를 설계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컴포넌트 구역입니다. 이건 마치 레고 블럭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서와도 같아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PLC나 센서 같은 개별 부품을 만들 때 어떤 보안 기능을 넣어야 하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해야 하는지 가장 작은 단위의 보안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개의 구역, 그러니까 기초, 운영, 설계, 부품을 하나로 합치면 드디어 우리 앞에 제조업을 위한 완벽한 보안 지도 한 장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보안 지도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단순히 길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힘일까요? 이 지도는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제품 개발사는 4번 구역을 보고 안전한 부품을 만들고요. 시스템 설치 업체는 3번 구역을 보면서 그 부품들로 튼튼한 시스템을 구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장 주인은 2번 구역을 보면서 이 전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한테 맞는 지도를 보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 한 장 덕분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주 명확해진다는 것. 더 이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공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팀처럼 착착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ISE 62443 표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ISA 99라는 작은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 제조 산업을 지탱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 겁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펼쳐본 이 거대한 보안 지도 위에서 여러분의 공장은 지금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이 표준의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